AI로 달궈진 미국 증시에서 AI만 관련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자해도 될까? 이번 미주미 세미나에서는 AI 산업 분류 및 감별 노하우를 소개함으로써 당신의 투자 항목에 힘을 실어드립니다. 더불어 미국 증시를 주도할 트렌드와 성장주 투자 종목을 찾는 노하우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주미 카페를 참고하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월가의 소식, 오늘 정말 상큼한 오렌지 같은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오렌지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아니 이렇게 밝은 컬러의 옷을 입으신 거 저 처음 봬요. 오늘요? 예. 제가 보니까 저 뒤에 간판이 이거 오렌지 톤이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또 지인이 옷을 해갖고 네. 맨날 똑같은 거 입고 다닌다고 네네. 오늘 새벽에 너무 좋으신데요? 새벽에 이거 입고 가라고 어제 네. 밤에 얘기하더라고요. 역시 그 지인분 정말 센스 있으십니다. 방송에 맞추는 거죠. 네,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오늘 보니까 화면도 맞추셨어요, 컬러를? 다 그냥 세트로 맞춥니다. 한번 그럼 이야기 풀어볼까요? 그건 그렇고요. 앞선 마지막에 그 권동호 대표, 네, 권동 부장 세미나 얘기했는데 얘기해 세미나가 하여튼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있으니까요. 네. 원하시는 분들 저희 네이버 카페 오시면 저희가 안내가 돼 있으니까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아시다시피 그 장이 미국 시간 오후 1시에 끝났기 그쵸. 때문에 이런 날이 1년에 서너 번, 두세 번 정도 있는데요. 이런 날 거래가 별로 없어요. 한산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래가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뭐 다 별로 그 크지는 움직임이 없었는데 테슬라가 마침 또 우연찮게 일요일 날 실적을 그 인도 대수를 발표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그게 올라가면서 옆에서 이제 리비안 이런 것도 좀 좋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같이 끌고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6.9%나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거기다가 이제 테슬라 얘기를 오늘 좀 얘기 좀 해드릴 수밖에 없을 네. 것 같고요. 물론 테슬라는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는 분 많으시지만 하여튼 저희가 그럼 오늘은 테슬라 얘기를 빼놓으면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맨날 테슬라만 얘기한다고 또 댓글에 쓰시면 계시는데 테슬라가 중요하니까 하고만 등락이 있으니까 얘기할 뿐이죠 뭐. 또 얘기 안 하면 또 얘기 안 한다고 또 섭섭해하시고. 얘기 안 하면 얘기하고 뭐 얘기하면 또 너무 많습니다. 테슬라 얘기만 한다고 섭섭해하시고. 전 뭐 소신껏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드 부시의 댄 아이버스가 요즘 또 상당히 핫한 인물이 다시 떠올라 있기 때문에 이분은 성장주를 주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걸 다 다루는 분이 몇 분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증권사에서는 번스타인의 사쿠나기 이런 분들로 대표적인 인물들인데 완전히 약간 극과 극의 방향을 갖고 가는 분이죠. 이분은 오늘 다시 한번 테슬라는 저평가다 얘기했고 이분은 이제 $300를 올려놓은 사람이거든요. 주로 이제 그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애널리스트 중에서는 가장 높은 쪽에 있는 분이 $300입니다. 그래서 데나이브에서 $300채 확인했고요. 오늘 3대 지수는 뭐 소폭 반등한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테슬라의 주가 차트 한번 볼까요? 테슬라 오늘 이제 주봉으로 갖고 왔는데요. 테슬라는 지금 한 7% 가까이 올라가면서 약간 또 갭을 조금 만들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300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움직임은 지금 살아 있고요. 아니 갈지 안 갈지 모르셔요? 모르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위원님 모르세요? 저는 뭐 주가를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 다 큰 집 갈 사람이 보고 있어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전 뭐 내가 주가를 안다 얘기하는 사람은 다 큰 집 가겠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뭐. 다만 거래량 있죠. 거래량이 상당히 예전에 작년보다 상당히 더 활발해지고 있어요. 그림은 주봉의 그림이잖아요. 그러네요. 다만 이제 이거 RSI죠. RSI가 지금 보면 70 원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이 핀비즈 사이트가 한 3주 전부터 갑자기 요거 RSI를 디폴트로 갖다 놓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궁금해 여기니까 이거는 핀비즈 구성도 달라졌어요. 네, 조금씩 바뀌었는데 여하튼 이거가 이제 보시면 딱 편합니다 보기에.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70, 80 올라가면 약간 이건 뭐 쫓아가는 거 아닌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 타이밍을 굳이 따지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보실 거 오늘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셔서요. 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뭐라고 검색하시냐면 CNBC하고 웨드 부시의 댄 아이버스를 치시면 나오는 영상이 한 3, 4분짜리가 있는데요. 네. 이분이 얘기하는 거의 핵심을 보면
지난 한 올해 들어서 처음에 이슈가 됐던 게 뭡니까? 가격 인하에 상당히 비판적인 것이 많았고 그래서 마진율이 떨어지면서 주가에 약간 하락 요인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테슬라의 매수 겸 비중은 지금 한 4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애널리스트사에서 평균이 한 54%, 55%입니다. S&P 500 기준에서 참고적으로 우리나라는 93%거든요. 우리나라 애널리스트의 매수 비중, 네. 의견 비중. 점유율은 92%. 근데 미국은 한 55%밖에 안 되는데. 반반. 근데 이 중에서도 반이 안 됩니다. 테슬라는. 그래서 그 내용은 결국 마진율의 하락 이런 걸 얘기했던 거예요. 사람들이요. 근데 이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이건 완전히 철 펜스를 쳤다는 얘기 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결국 그만큼 가격을 내리면서 이분은 그 당시부터 했던 얘기가 다른 업체들이 도저히 못 쫓아갈 가격으로 가격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일론 머스크도 여러 번 얘기했던 거거든요. 확고한 지배력을 갖고 하는 거죠. 거기다 이번에 슈퍼차저를 오픈하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들인데요. 오늘 보실 다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번역기도 돌려놨어요. 번역기로 이분이 했던 얘기를 했는데 요번에 시장에서 그 별거 아닐 거라고 얘기했던 사람들한테는 입이 딱 벌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 예, 조 드라핑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턱이 떨어지는 그런 영어식 표현이 들어가겠고요. 드라핑, 그러니까 턱이 떨어지는 그런 거, 예, 그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아, 오늘 얼굴을 보셨어야 되는데 여덟 앵커가 지금 얼굴 표정이 났습니다. 조 드라핑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고요. 또 하나가 AWS 모먼트라는 네.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약간 개념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AWS 모멘트라는 거는 미국에서 많이 쓰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경영 쪽에서요. AWS라는 건 아마존의 AWS잖아요. 이게 예전에는 클라우드라는 게 없었는데 클라우드라는 걸 들어가면서 아마존이 그런 거를 그 서비스를 했고요. 기관들 상대로 법인들 상대로 해갖고 상당히 커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들었고 기존에 소위 각자의 하드 드라이브, 각자의 서버에 있던 것을 파괴적으로 혁신하면서 새로운 모멘텀이 생긴 거. 그거를 AWS 모멘트라는 영어식 표현을 하는데요. 관용적인 요번에 보면 포춘이나 그리고 포브스 이런 데도 보더라도 검색해 보시면 테슬라 AWS 모멘트란 말이 많이 쓰입니다. 지금요. 근데 오늘 그분도 이분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테슬라가 AWS 모멘트를 갖고 있다. 가장 큰 요인은 슈퍼차지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렌트비 내는 거죠.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돈을 벌어들이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벌어들이고 있고 이분이 또 하나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거가 이번에 도조 컴퓨터 이런 것들 결국은 그 완전 자율주행 이런 거 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은 물론 좋아하는 분이죠. 테슬라를 AI 간에서 완전히 저평가돼 있다. AI 분야에서 테슬라 얘기를 왜 이렇게 덜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300를 얘기를 하고 네. 있는 건데 여튼 이거는 뭐 제가 아는 것이 뭐 그렇게 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상을 찾아보시길 강추드립니다. 여러분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5분밖에 안 되고 거기 보면 자막도 돼 있고 자동 번역도 되죠. 자동 번역도 하고 요즘에는. 한글도 나오니까 네. 그거 보면 감을 딱 잡으실 것 같고요. 네. 아니시면 요거 좀 시간 없으면 요거 하고 기사로만? 요거 기사 요거 그 캡처 떠두시고요. 네. 요거 제가 번역기로 돌린 거니까요. 구글 번역기. 네. 출처를 인용해줘야죠. 구글 번역기로 돌렸으니까요. 요거 갖고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하튼 오늘도 의견을 한 5군데 정도 목표치고 올려놨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미국의 애널리스트와 우리나라와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매도할 사람이 태어나서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없어요. 최근 한 20년 동안 본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매도 의견? 외국 증권사에서는 가끔 있었죠. 네, 그렇죠. 우리나라 투자가 말이죠. 하향 뭐. JP 모건이 매도를 여전히 확인하고 있었고 다만 목표주가를 $5 정도 올려놨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번스타인의 사코나기가 또 하나 완전히 대적하는 인물이거든요. 번스타인의 사코나기 한번 얘기하면 딱 먹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애플도 여전히 중립 내지 매도. 그리고 이것도 역시 중립 내지 매도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거죠. 여전히 지금 보면 어저께 생산 대비 그 판매 대수, 인도 대수가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조금씩 벌어졌다 줄어들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재고가 상당히 좀 있다 지금. 네. 네, 그에 대한 부담감을 얘기하고 있고 수요가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의견이 있다. 다만 지난주에도 한번 보여드렸다시피 최근 1주일, 2주일, 3주를 보더라도 네. 미국에서도 개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게 테슬라. 우리나라에서는 순매도 1위 또. 네, 그런 것이. 순매도요? 우리는 순매도죠. 우리나라는 테슬라, 엔비디아가 다 순매도 1위, 2위, 3위 가잖아요 지금. 사기도 많이 사지만 팔기도 많이 파는 거예요. 엄청 파는 거죠. 네, 그래서 누가 맞을지 모르죠.
그렇지만 그런 게 있겠고요.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는 오늘 뭐 소폭 올라갔지만 아직까지 이건 약간 숨고르기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아마 저는 가장 요 강권 요 갭을 메꾸느냐 안 메꾸냐. 안 메꿔야죠. 예, 근데 모르죠. 저는 여백임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백임. 저는 뭐 언젠가는 메꿀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그 각자 생각이 다르고 네. 주식은 그렇게 항상 메꾸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지나가 봐야 되는 거가 네. 되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가 됐건 테슬라가 됐건 좋아하시면 딱 그걸 사시면 돼요. 제2의 제3 이런 건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없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그래서 어저께 그 통계도 보여드렸잖아요. 어저께 애플과 삼성전기 그리고 삼성전자, 네, 뭐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그냥 하고 돈 버시면 하는 건데 이렇게 그 장기 들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나는 그 아무리 그래도 종목에 대한 것이 부담된다 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제2, 제3을 찾지 마시고 ETF라서 ETF. 그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찾아보시면 그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가 ETF로 보면 한 14%까지 포함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거는 카즈란 게 있습니다. 카즈. 네, 영어로 보면 C의 R에다가 S가 아니라 Z가. 네, 그게 비중은 두 개의 비중이 한 12, 3%까지 좀 더 많습니다. 예, 근데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것도 역시 그거는 뭐 차세대 뭐 자동차 플러스 등등하고 뭐 자율 뭐 이런 것들인데 거의 비슷하면서도 규모는 훨씬 큰 거가 상대적 커진 거가 드라이브입니다. 드라이브. DRIV예요. 이건 글로벌 X죠. 미래세스에서 인수하는 글로벌 X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26 정도 되고 이거는 한 보시면 한 12% 정도 되니까 카즈랑 거의 비슷한데 거래는 여기 좀 원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알파벳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에서도 좀 들어가 있을 겁니다. 퀄컴, 뭐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다 조금씩 다 들어가 있잖아요. 두 개가 지금 그리고 애플까지 해서 여기 3박자를 갖추었기 때문에 상당히 훌륭한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가격도 있고 좀 상당히 분산 투자도 되고 네. 뭐 국내 기업도 여기 들어가 있을 겁니다. 뭐가 뭐 들어가 있겠죠. 네이버가 들어가 있거나 삼성전자 이런 거 들어가 있던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좀 괜찮다. 그래서 드라이브 주가는 $25.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주가 차트 드라이브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네. 자, 이번에는 어떤 기업을 또 소개해 주실까요? 예, 이것도 저희가 몇 번 소개해드린 건데요. 어떤 지금은 가장 핫한 주식은 일라이랠리죠. 일라이랠리가 지금 시가총 11위까지인가 12위까지 올랐을 겁니다. 비만이라는 키워드로 만들어낸 정말 주가 상승이죠. 그거는 저희가 작년 11월에 한번 강혜경 연구 해갖고 오셔갖고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그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예. 왜냐하면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분야인데 네. 어쨌든 일라이랠리는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그분도 얘기하셨지만 3박자를 다 갖고 있죠. 왜냐하면 알츠하이머 네. 거기다가 당뇨, 비만을 다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건 이해하기가 지금 쉽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 간호원 선생님 그리고 제약주에 있는 분은 일라이랠리 상당히 많이 투자한 걸 알고 있어요. 곧 일라이랠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지금 막 시도하고 있죠. 아니 그럼 전 세계 다 마찬가지죠 지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다만 상대적으로 이해하기가 훨씬 성은 맥케슨 같은 게 훨씬 이해하기 쉽죠. 이거는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거는 유통회사죠. 유통. 네. 그래서 기자재면 기자재, 약 유통 글로벌 1위, 1, 2위 하는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주간 사상 최고가 수준 가고 있지만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건요. 유통회사이기 때문에요. 또 이런 것들은 제약, 유통, 의료, 정보 기술을 하게 있고요. 단점은 이제 제약 쪽이 다 마찬가지지만 규제 위험이죠. 그건 일라이랠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파이자도 마찬가지. 다 똑같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유통회사이기 때문에 좀 편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이건 아시다시피 2021 1분기부터 벅스에서에도 투자해갖고요. 현재 회사 지분이 2%인 320만 주까지 갖고 있고 올해 들어서 한 곳 빼놓고 450에서 440달러로 내린 UBS를 제외하고는 모두 목표 주가를 올렸죠. 그래서 이런 것 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마스터카드로 오늘 좀 잠깐 말씀드리는데 1위에서는 비자지만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비자 카드를 쓰시면 비자를 보시면 되고 마스터카드로 주로 쓰시면 마스터카드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자 주주예요. 왜냐하면 비자를 많이 쓰고 또 하나는 아멕스 쓰는데 근데 마스터카드가 실제로 보면 세계 중에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 상대적으로 강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스터카드를 바꿔 타야 되나 카드를 바꿔 그런 고민을 하죠. 저도. 제가 최근에 사업자 관련해서 신용카드를 하나 발급했는데 저한테 그 3사 중에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마스터카드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거는 그 은행이 마스터카드랑 엮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그런 게 있었나?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여튼 주가는 이게 52 최고가는 물론이고요. 네. 작년 2월인가 3월에 했던 가격에 딱 $3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사상체육과면 되죠. 사상체육과인데 저는 이런 것들이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상당히 제일 편하고 누구나 다 하는 회사. 일날일을 아는 사람이 10명이라면 이거 하는 사람은 10만 명이거든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이런 정도니까 좀 무난한 회사. 물론 엔비디아나 저런 테슬라 같은 어떤 섹시한 주식은 절대 아니지만 이런 것들도 여러분 꾸준히 될것 모아갈 수 같고 있는. 마침이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소비 위축에도 불구하고 좀 늘어났다라고 보여야 되겠고요. 요거는 해외 결제 들어가면 많은 분들 아시잖아요. 해외 결제하면 수수료 더 이제 차지되고 들어오잖아요. 해외 결제가 29% 늘어났고요. 올해 1분기요. 2019년 팬데믹 이전 대비 무려 174%가 늘어났거든요. 팬데믹 이전. 예, 이게 2019년. 특히 이제 요런 좀 보시면 여행 가실 때 요도 앵커도 요즘 안 가셨다 그러지만 예전에 일본 간다, 뭐 어디 간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주머니에 뭐 환전하고 가잖아요. 조금 하지만 쌍팔년 대는 무조건 환전했고. 그렇죠. 현금 들고 가야죠.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그래도 뭐 비상금에서 몇만 원이라도 갖고 갈 거 아닙니까 지금요. 가서 먹거나 가져가거나. 왜냐면 카드 하면 뭐 수수료도 비싸니까 뭐 근데 뭐 환전하면 좀 비싸고. 근데 요즘 보세요. 요즘 젊은 친구들을 보시면 저도 사실 하나 카드 그런 카드 있는데 보시면 해외에서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서 은행 카드에서 돈을 캐시 그 ATM에서 돈을 뺄 때 수수료 하나도 안 냅니다. 맞아요.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네.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거래하시는 은행 카드 회사에서 맨날 그거 만드시라고 나올 거예요. 지금 그런 거 수수료 하나도 없이요. 검색하면 바로 또 금방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들이 그냥 그들이 아무것도 없이 해주냐? 그렇지 않죠. 그 누군가 끼어 있다는 거죠. 거기 카드에 있는 회사가 여러분들 그게 우리나라에도 한 2군데 3군데가 주류가 있는데요. 한 서비스는 비자만 가야 되고요. 비자 막혔는데 한 서비스는 마스터카드 막혔는데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예전에 그래서 일본 가는데 현금 없이 가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지금요. 특히 젊은 친구들 보면. 왜냐면 일본에 세븐일레븐이나 뭐 은행 주위에 뭐 큰 은행들이 있으면 거기서 돈을 찾는다는 거거든요. 딱 그런 느낌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죠. 왜냐면 일본은 우리나라만큼 카드를 잘 안 받기 때문에 현금이 필요한데 현금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는 게 훨씬 저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그 서비스를 할 때 계좌를 옮겨놔야 되는데 그때 환율 수준으로 100% 혜택 주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요. 그걸 하더라도 돈을 버는 애들이 있다. 누가 번다? 비자 혹은 마스터가 돈을 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하나 더 서비스로 말씀드리면 7월 5일까지 매수하시면 아마 제가 보기엔 이건 사상치 효과를 갈 것 같아요. 조만간. 비자가? 아니요 마스터요. 마스터카드. 네, 7월 5일까지 매수하면요. 그러니까 미국 시간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7월 6일 내일 모레 새벽까지 한 주라도 사시면 아주 조금입니다. 57센트. 아주 조금이지만 배당까지 받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로겔 오토메이션은 이제 그 공장 자동화인데 공장 자동화가 이런 기계뿐만 아니라 요즘 서비스 쪽의 매출이 30%까지 한 2025년까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장에 각 한번 로봇가 들어간 다음에 AI가 들어가면서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런 쪽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거는 리쇼링에 대한 본격화. 일단은 실적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좀 아쉬우면 왜요? 오늘도 궁금하시더라고요. 마지막이 과연 그 종목일까? 뭐 종목이 어디 있으면 이런 거 한번 보시라는 얘기죠. 뭐예요? 지금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공개적으로 말씀 전혀 밀떡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 밀떡이 아닌데 맨날 그 장우석 부장이 놀려요. 그럼 쌀떡이세요? 저 근처 당합니다. 다만 저는 세계의 평화를 좋아하고 평화를 좋아하고 대신에 우주 항공에 관심이 엄청 많아요. 네. 우주 쪽에. 우주여서 국방보다는 저는 우주에 관련된 그 미드나 영화는 세상에 존재하는 거 다 본다고 보시면 돼요. 어디 뭐 재미없더라도 다 보거든요. 근데 에어로스페이스 앤 디펜스 쪽 이런 쪽에 닦고 조이는 회사 있죠. 또 보여주실 거면서. 딱 보여드리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거 어저께도 보여드렸지만 이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뭐 지금 사야 되냐 말아야 돼 그런 거는 저는 이거 절대 섹시하게 움직임이 아닌데 이게 보세요. RSI 지금 80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사갖고 엄청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건 좋은 회사다. 꾸준하게 좋은 회사. 이거는 뭐 지금 단기적으로 떨어지면 또 이 정도에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건 좋은 회사라는 거. 다만 이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훨씬 안전하다. IT. IT는 제가 보기엔 이것도 ETF 중에서 몇 개 안 되는 사상체 효과 곧 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미국 주식을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했고요. 쌀떡 드리면 여러분이 웃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위원님은
다른 말씀하시느라 바빠서 저의 드립을 아마 방송 끝나고 그게 무슨 그런 드립을 쳐 하면서 아마 타박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